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4페이지 61번 다시 보죠. 제가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갑자기 좀 짧아가지고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리고 뭐죠? 우리 해설지에 좀 해설지 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너무 성의 없이 쓴 것 같고 61번에 2번은 틀렸죠. 예, 틀린 게 맞습니다. 무효인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과거에는 무효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 아시죠, 여러분? 알아? 좋은 자세네. 거기는 사건 번호만 넣으면 판례문이 쫙 나와. 판결문이 쫙 나와. 그래서 그걸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2008년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원심 판결은 1심, 2심에서는 그냥 당연무효라고 본 거야.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똑같아 이거랑 지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당연무효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당연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중대명백성을 따져야 되고 중대명백성을 따졌을 때 취소인 경우도 있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처분도 무효다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은 중대명백성에 따라서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따로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무효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사실은. 그렇게 볼 건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위법한 건 당연히 위법하죠. 위법하냐? 그럼 당연히 위법하지. 당연히 위법합니다.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히 위법해요. 근데 무효냐 취소냐 당연 무효라고 보진 않는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몇 번까지 했죠? 69번. 자, 70번 가겠습니다. 70번.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이 있는데 그 법령의 이름이 X인가 봐요. 그렇죠? X 법령을 적용받게 될 A는 자신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 볼게요. X번영의 유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자, X번영은 당연 무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X번영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법령이다. 틀렸죠?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공정력 설명하고 있죠? 공정력. 자, 공정력은 처분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처분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이자 특성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은 아주 예외적인 처분입법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고 그러면 자 법령이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그 법령은 무효야. 다시 그러면 아까랑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법령이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이거는 뭐 취소고 뭐고 따질 계제가 없어. 무효인 거고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따져야 돼. 무효인지 취소인지. 왜냐하면 공정력의 개념이 살아있으니까 처분에는. 그럼 아까 그 해설지는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쓰신 것 같고.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A는 X법령을 소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처분이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자, 처분이 아닙니다. 법령은 처분이 아니다. 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별거 아닌데 괜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입법, 그러니까 법령과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항고소송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 원칙이라고 해요. 구체적 규범 통제 원칙. 그러니까 뭐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다 예외적으로 X 법령이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처분법규인 경우에는 자, A는 X 법령에 대해서 직접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쵸? 자, 처분법규는 주로 처분법규라고도 부르고 처분입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는 처분 두 가지 형태예요. 조례 형태 아니면 고시 형태. 그래서 처분 조례라고 하기도 하고 두밀분교조례 같은 거 처분 조례고 그다음에 처분 고시라는 표현도 있어요. 처분 고시. 고시인데 처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X법령이 A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X법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기본권 침해하면 헌법소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법원에 의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문제된 당해 사건에 대해 적용에 배제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 선지 하나 틀렸습니다. 맞는 거니까 4개 4번이 되는 거고요. 71번. 자, 71번은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이 아니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여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발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네.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은 하나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쳐야 되죠. 4번. 행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 치과의사시험 그거.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 인정될 수 있다. 항고소송은 안 되지만 헌법소원 되고 손해배상 된다. 5번 틀렸네. 근데 5번도 중요하지. 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자,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며 뭐 똑같은 말이네요. 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쳐야 돼. 7번 별표. 별표 2개 치세요. 2개 쳐. 제일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의료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아서 치과 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아요. 헌법소원은 가능하고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진정입법 부작위. 그러면 진정입법 부작위하고 부진정입법 부작위하고 또 구분을 해야 돼. 진정입법 부작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입법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하는 거고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노력은 했는데 불충분해. 예. 근데 지금 여기 행정입법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작위는 진정입법 부작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나눠서 따지면.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특정 다목적 댐 41조를 대통령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 헛소리죠, 여러분. 헛소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헛소리죠.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자, 됐죠? 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행정규칙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하고 나눠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패턴은 행정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을 섞어서 시험 문제 내니까. 자, 의미가 단원 나누는 건, 지금 여기서 챕터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쳐야 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역 등을 종합해서 살펴서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여러분, 네, 맞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위반이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모법 합치적 해석 원칙. 이건 뭐냐면 가능한 모법에 합치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야. 까다롭게 하지 말고. 2번도 별표. 2번 별표 2개. 2번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법령 보충 규칙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제 사무처리 규정입니다. 자, 일단 국세청 훈령이래요. 훈령이 뭐의 형식입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는 걸 알아요. 고시 훈령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가지면 이거는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져요. 행정규칙인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규칙형 내용은 법규 명령인데, 즉 법령을 보충하는 권한, 국민들에게 법규성도 가지는데, 근데도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법규 명령이라고 봅니다. 자, 3번 보건사회부 장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법규성 인정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 보충 규칙입니다. 별표 치시고 4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진정입법 부작위.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73번에 1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은 단지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다.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토지보상평가 지침 법규성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할 때 사용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별표 2개. 2번도 잘 나옵니다. 자, 2번. 2번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시행령 동그라미, 법규명령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시행령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법규명령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그 시행령 별표에 있든 뭐에 있든 어쨌든 시행령에 있는 과징금 처분 기준. 왠지 기준이라고 하니까 행정규칙 같아 보이지만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일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하나 물어볼 거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자, 정액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때 처분 기준에 있는 그 액수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왔고 여기서도 앞에 거는 맞았는데 뒤에 거는 틀렸죠.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거죠. 앞에서 봤던 72번에 2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제 사무처리 규정. 자, 이거는 소득세 시행령의 위임을 따라 보충하는 기능을 하니까 자, 여기서 령에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서 별표 쳐주세요.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편람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재산세제 사무처리 규정. 국민에게 직접 권리무관계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 재산세니까. 재산세 관련한 사무처리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거 이제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같은 걸 딱 보면 아, 이거는 직접적인 법규성을 법규성이라는 게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 자, 1번. 1번은 여러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자, 이거는 암기해야 돼. 암기.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런 내용이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제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식품영업허가 기준고시예요. 식품영업허가 기준고시. 그 다음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게 석유판매업허가 기준고시. 빈도로 보면.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좀 외우고 있으시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자, 2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 원칙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 위임 원칙의 구속을 받지 당연히. 자, 당연히 이런 거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규칙 형식의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얘기고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한계가 첫 번째 한계가 바로 포괄이행 금지예요. 그러니까 법령보충규칙이라는 게 상위 법령과 연기하여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뜻이잖아, 그렇지? 자, 형식은 행정규칙이고, 자, 두 번째 상위법 위반 금지. 상위법 위반 금지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굳이 이걸 제가 필기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까 우리 잠깐 봤었던 94년 노인사업 지침도 상위법 위반으로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자, 뭐 포괄 유인 금지 원칙이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3번 법령의 규정이 법령의 구체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상위법과 결합하여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자 전라남도 10m 하는 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긍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네. 이것도 뭐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5번 보겠습니다. 1번.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충돌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특정 무효로 볼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신규칙 제22조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틀렸죠? 근데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익사업법 위임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상해법령과 결합해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네, 이거는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계약사무규칙. 이것도 딱 느낌이 좀 와요. 그렇죠? 계약사무규칙,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는 큰 변동은 없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4번.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76번 가겠습니다. 76번. 이제 재량준칙입니다. 재량준칙. 잘 보세요. 재량준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놓는 건데, 자, 그러면 그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통일적인 재량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함이고, 공정한 재량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재량권 행사를 예측 가능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판매하면 3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면 3개월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걸렸는데 3개월 주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량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이 준 법규의 효력을 갖는 경우 형법재판소 형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개호근무규칙 298조 행정규칙이지만 검사조사실에서 개구 사용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시행되어 이 내용이 관행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호 근무 뭐 이런 거는 묶는 거 얘기해요. 뭐 수갑 채우고 이런 걸 개호한다라고 하거든. 자, 그런데 이제 검사조사실에서 수갑을 풀는 경우가 있어요. 수갑을 풀어주고, 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검사 조사실에서 막 설렁탕도 주고 짜장면도 주고 하잖아. 실제 그럴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경찰에선 줄 수도 있겠다. 경찰 조사할 때는 줄 수가 있고, 자, 보통은, 제가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구속수사를 하겠지. 구속수사하면 얘 어디에 있어? 교도소에 있겠지. 그러면 검찰 송치라고 해.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게. 그러면 검사 조사받고 나절에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나절에 못 끝내죠.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돌려보냈다가 그러니까 돌려보낸다는 건 밥은 어디서 먹는다는 거야?
교도소에서 먹는다는 거야, 밥은. 검사실에서 막 짜장면 시켜주고 설렁탕 시켜주고 이런 건 없어요. 보통 한나절에 끝내. 예, 한나절에 못 끝내지? 근데 못 끝낼 일도 없어요. 대부분 큰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형 사건이거나 뭐 그러면 진짜 막, 그쵸?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커피를 타주고 설렁탕도 주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일은 흔치 않는데, 어쨌든 그 개구 사용에 대해서 재량 준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재량 준칙의 준 법규화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맞아요. 재량 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이해되시죠? 자, 3개월, 첫 번째 걸렸는데 3개월을 계속 주다가 5개월 주면 안 되잖아. 그건 행정의 재량권을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말도 안 되죠. 4번 틀렸습니다. 위법한 재량 준칙에 대해서도 여러분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재량 준칙의 뿌리가 어디야? 뿌리. 재량 준칙의 뿌리가 뭐야? 자기 구속의 원칙이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이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뿌리로 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평등의 원칙도 자기 구속의 원칙도 위법한 것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위법함을 평등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일반 원리 할 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 관련한 선지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재량 준칙도 위법한 건데, 위법한 재량 준칙에 대해서 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뭐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되죠.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볼까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예산금 발표가 있죠. 갑기업과 을기업, 이게 비슷한 건데, 갑기업과 을기업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뭐야? 갑, 을이 있었는데, 을은 위법이 있다라고 본 거고, 갑은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이때 을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자, 1번. 그렇죠? 재량준칙은 예컨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한 자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알코올 농도에 비해서 명예적인 기준을 행정규칙 정한 경우이다. 맞죠? 자, 그래서 오늘날 행정규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고 자기 구속력이 발생해서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데 일반 초선적 규범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맞아요? 3번 행정규칙은 재량준칙이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면 행정 관행이 형성되는데, 맞아요? 이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걸 재량준칙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자기 구속의 법률을 매개로 해서 법규로 전환된다는 분야도 있으나 이때의 위법성은 평등의 원칙이나 구체적인 발현인 자기 구속의 법률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 맞는 얘기죠. 4번 사례를 주고 1번부터 3번까지 딴 얘기야. 사례에 관한 건 4번밖에 없네. 사례에서 갑기업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뭐야 이건. 주어진 사례는 을이 위법한 건데, 지금 4번은 그럼 갑도 위법한 경우 을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위법하다고 어디에 위반해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근데 갑은 받았잖아요. 근데 갑도 알고 봤더니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그러니까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을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을도 위법함을 평등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요런 거 풀 때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건, 둘이 경원관계라고 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위에. 물론 경원관계라고는 몰라. 경원관계라고 하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예산 지원금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안 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병이나 정한테 줘도 되는 거고, 지금 아니면 내년에 모아놨다 줘도 되는 거고, 뭐 그거야 상관없는 거죠.
을이 위반 사유가 있잖아. 자기 위반 사유 가지고는 따질 수 있어도 갑이 위반 사유가 둘 다 있으면 그러면 안 주는 거지. 자기가 왜 따져? 자기 얘기랑 상관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보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지자체장에게 그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네 번째 줄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이뤄갖게 된다. 맞고요. 고시 2번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즉 뭐예요? 법령 보충 규칙은 자,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지우고 상위법과 결합하여 이렇게 돼요. 상위법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거지 그 자체로서 빛나는 게 아니야.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야. 2번 틀렸고 3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이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불용의 규정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이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불용의 규정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법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지.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내부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서 뭐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이나 뭐 행정규칙에 해당하겠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즉 처분성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자, 이건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그 다음에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고시. 자, 이게 대표적인 처분성을 가진 처분고시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처분고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아니다. 78번 정답은 2번이었고, 79번 1번.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면 맞아요. 행정조직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상 법규성이 없습니다. 훈령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원래. 2번 훈령은 상급관청, 하급관청의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는 건데 그 내용이 구성원들의 어떤 신변이나 권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이렇게 해라라는 거에 좀 되어 있다면 그 직무명령 같은 경우에는 좀 부하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건 부하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훈령은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상급관청 훈령에 의한 감독은 당연히 대집행권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령에 의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직접 대신해서 하진 않습니다. 직접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 4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업무 처리 지침. 그 다음에 외국인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지방세제 관련해서, 아까 재산세제였지? 그러면 지방세제랑, 그 다음에 식품은 아까 했었죠? 식품 봤었죠? 그 다음에, 몇 번에서 봤지? 식품 영업허가? 이것도 약간씩 다르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52페이지에는 74번에 있는, 이거는 행정규칙 형식 법규 명령이고, 그러니까 74번에 있는 그 세 가지하고, 요거 좀 비교하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입니다. 그죠? 그냥 행정규칙으로서의 훈령인데,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은 그냥 훈령으로서 행정규칙이구나. 그 다음에 지방세제 조사 및 심사 사무 처리의 규정. 그 다음에 식품 등 위생 사무 처리 규정.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80번 갑니다. 80번. 80번 볼게요. 자, 다음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쭈루룩은 법령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 국세청 훈련인 재산세제 사무 처리 지침도 나왔어요. 아까 되겠죠?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훈련 형식이지만 법규 명령이라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잘 나오죠, 여러분. 공장 입지를 구체적으로 고시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령상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상위 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와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권한에 위임받은 하위 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냥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라고 보진 않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네요. 기속과 재량.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속과 재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